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주를 한번 긴급 진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석에 앞서서 지난번에 은행주 영상을 제가 올렸더니 댓글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느냐,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알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주나 보험주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관심이 없으면 안 가지셔도 되지만 과거부터 이 종목들을 물렸던 분이나 혹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행하는 업종, 종목만 올린다고 하면 최근에는 올릴 게 없죠. 날마다 5G만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시류에 따라 그렇게 유행하는 업종이나 종목이 아니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올리는 것은 그래도 제 구독자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가치 투자라고 해서 이런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요. 오늘 어느 한 분이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삼성생명하고 DGB 금융지주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빠져서 마음이 너무 심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자, 그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DGB 금융지주는 제가 이틀 전에 은행주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더 분석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그때 분석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죠. 당분간 은행주 분석을 이제는 올릴 일은 없을 것이다. 나름 최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하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분석할 수가 없다. DGB 금융지주는 은행주 중에서도 가장 싼 주식이다. 주가 수준은 디폴트 수준에 왔다. 금융위기 수준. 그러니까 이 이하로 빠진다는 얘기는 DGB 금융지주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배팅을 하는 세력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고 그렇게 무대포로 팔아서 주가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무슨 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틀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DGB가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파시고 망하지 않는다 판단하시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가지고 계시는 게 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생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보험회사 거의 올 때까지 온 종목입니다. 사실은 일례로 삼성생명은 제가 뭐 여러 번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더 얘기하기도 싫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지분이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시총을 훨씬 웃도는데 그 이하로 뺀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삼성생명 본업에서 적자가 난다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록 현금성 자산이 많지만 20조 뭐 30조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비록 자산이 비록 현금성 자산이 많지만 본업에서 적자가 나고 있다면 그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아무리 보험이 안 좋다 해도 적자는 안 나잖아요. 삼성생명도 그렇고 하나생명도 그렇고 오렌지도 그렇고 미래에셋도 그렇고 다 영업이익을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험회사 진단하면서 이것도 오늘이 거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올리는데요. 이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도 분석해서 올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삼성생명도 DGB와 같은 개념으로 판단을 하시라. 망할 것 같다 생각하시면 파시는 게 좋은데요.
안 망할 거다 생각하시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산보다 훨씬 많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시가총액보다 훨씬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가진 보험회사, 그것도 본업이 적자를 안 나고 있는 보험회사, 지금 같은 저금리에서도 수익이 나는 보험회사들이다. 그러니까 팔면 안 된다고, 이 정도로 우려의 말씀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손실률을 보니까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달 가까이. 자, 물론 뭐 좋은 거 들고 있었으면 이렇게 손실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종목을 들었다 하더라도 좀 이 정도 가까이는 대부분 손실이 많이 보지 않았을까,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의료를 갖기를 바라고요. 진단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고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긴급진단으로 보험주를 한번 해드리는데요. 제가 생존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는 보험회사가 거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때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손대서는 안 되지만, 아무리 저금리라도,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도 안 망한다 생각하면 지금은 저가권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은 안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망한다고 가정하고 매도를 퍼붓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명보험사의 특징은요, 리스크, 위험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그 대가로 보험료를 받죠. 근데 이 보험료가 굉장히 장기입니다. 특징이, 생명보험은. 그래서 큰 금액을 운용한다. 24개 생보사가 운용하는 자금이 7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지금 마땅히 대체 투자할 만한 상품이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해외 쪽에 많이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뭐 참고로 우리가 금융회사, 뭐 은행은 예대마진, 증권사는 뭐 주식거래 수수료나 IB, 뭐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료겠죠. 이런 걸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건데요. 자, 먼저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에서 1차적으로 하는 일보다 돈을 딱 뗍니다. 이게 사업비예요. 부가보험료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사업비를 떼는 거예요. 일례로 보험료를 우리가 신규로 가입하면 일정 비율만큼 사업비를 그냥 보험회사가 인마이 포켓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자, 보험회사가 이 사업비 위주로 영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냥 보험료 받으면 딱 뛰니까요. 보험 설계사비 주고, 수금비 내고, 뭐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기타 뭐 설계사들 수당, 뭐 이런 것들 다 공제하고,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다?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서 저축성 보험이라면 저축성 보험료로 적립이 되는 거고요. 위험보험료라면 위험보험료로 적립이 되는 건데요. 이 돈이 막대하겠죠. 사업비를 좀 떼기는 뗐지만은. 그래서 보험회사의 핵심은요, 여기에요. 여기에서 수익을 내야 돼요. 이것을 참고로 사업비 차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보험회사 내는 게 사업비 차익이라고 하고요. 자, 이 위험보험료에서 이익을 내는 것을 그 다음에 사차익이라고 합니다. 사차익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축성 보험료, 이걸 가지고 이자놀이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것을 2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세 가지 이익이다 그러면 사업비 차익, 그 다음에 사차익, 2차익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돈을 이제 굴려야 되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사차익이 뭐라고 그랬죠? 위험률 차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위험률 차익이 뭐냐면요.
예정 위험과 실제 위험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상한 보험금, 보험회사에서 이만큼 보험금으로 우리가 적립해두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하고 실제 나가는 보험금하고 차이예요. 그것은 어떤 때 손실이 나고 어떤 때 이익이 난다? 실제 손해율 책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손해가 나는 거고, 위험관리를 잘해서 덜 지급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 첫째, 상품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율을 잘 판단해서 보험회사가 이제 뭐 보통 보험 계리라고 하죠. 잘해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 손실이 없다. 두 번째로는 고객을 잘 선별해야 돼요. 일례로 사고 칠 만한 고객을 잘 걸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위험률 관리를 우리가 잘 해서 상품을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보험회사들이 과거에처럼 사업비, 그냥 손쉽게 사업비 떼서 영업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보험회사의 생존은 이 사차익, 위험률 차익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손쉽게 보험료를 받으면 사업비를 딱 뗐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자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비는 공개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떼버리니까 보험회사들이 좀 더 넉넉히 뗐죠. 당국에서는 또 눈 감아줬고요. 근데 지금은요, 이 사업비에서 차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국에서도 규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설계사들한테 수당을 뭐 180%, 200% 줬다 뭐 하면 지금은 140%인가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죠. 그러니까 사업비를 예전처럼 더 많이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차익으로 이익을 남기는 시대도 끝났다. 그러면 이것도 끝났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차익. 이차익은 말 그대로 지금 적자죠. 이차익이 뭐냐면요, 고객한테 약속한 이율,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그 돈을 굴려서 받는 이자, 그 차익인데요, 역마진이라고 해요. 지금은 고금리 때 팔아놓은 저축성 보험이나 보험 상품에서 역마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익은 이제 당분간은 보험회사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도 보험회사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것은 사차익분이 이제 안 남았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것을 잘 준비한 보험사라고 하면 생존을 하는 거고요. 잘 못하면 지금부터라도 보험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요, 보험사들이 한 2년 전부터 체질 개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다? 저축성 보험을 팔지 않고 있다. IFRS 17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은 적립을 해야 돼요. 부채로 인식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팔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율이나 위험률 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체질 개선 그리고 보장성 보험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비록 이차익이나 비차익에서 수익을 못 내더라도 이 사차익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저금리 장기화로 이차익에서는 역마진이라고 했죠.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분간.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 보험이 감소 배경에는 손해율이 상승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차익이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첫 번째로는 보험회사가 상품 설계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률 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닌 말로 조금 위험 확률이 높은 고객들, 그런 부분을 잘 걸러내고 보험 사기도 잘 걸러내고, 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위험률 관리거든요. 자, 그리고 상품 설계도 정확하게 손해율을 산정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사차익이 감소가 많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사차익은 보험 본연으로 불리는 영역이고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최근 사차익 확대에 몰두를 하고 있다.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익이나 B 차익에서 이제는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차익, 본연의 이익, 위험률 차익이라고도 합니다. 이거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고무적이고요. 자, 그 이외에도 보험사는 수익을요, 뭐 부가적으로 내는데요. 이건 보너스라고 보면 되지 별건 아니에요. 약관 대출, 이건 좀 크죠. 떼일 일 없는 돈이잖아요. 그 5에서 10%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모집, 은행 계열사 보험사들이 이제 하는데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 직접 투자도 하고요. IT 시스템 대여 및 판매도 한다. 하지만 이런 걸로는 보험사의 수익성 개선을 근본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기대하려면 보다 사차익을 확대해야 된다. 자, 최근에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수익성이 저하되죠. 자, 생보사 24곳 700조 원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자, 이 700조 원을 굴리려면 뭐로 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다 주식 투자합니까? 아이고, 만약에 주식이 폭락했다가는 보험사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는요, 대부분 어디다 투자했냐면 국채, 그 다음에 회사채도 아주 우량한 회사채, 그런데 투자해서 이자 차익을 따먹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너무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이 차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물론 최근 거는 상관없는데 예전에 판매한 것들은. 그래서 지금은 이 차익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익은 특히 저축성 보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축성 보험은 고객한테 얼마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자, 그 이유를 돌려줘야 되는데 약속된 이자만큼 굴릴 만한 고금리 상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역마진이 발생한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객이 해지를 해줘야 되는데 고객이 절대 해지 안 하죠. 고객도 요새 똘똘하니까요. 결국은 시간이 답이다. 어떤 시간이 답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이제 8, 90년대에 가입했던 고객들이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급한 일이 생기면 해지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것을 기대해서 하나하나 역마진 상품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그러면 생보사의 돌파구는 뭐다? 첫 번째는 대체 투자가 답이다. 국내에서는 고금리, 지금 같은 저금리에서 투자할 만한 상품이 별로 없다. 최근에 들은 보험들은 가능한데 과거의 역마진을 해소할 만한 그런 상품은 없다. 결국은 미국채나 해외 채권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미국 이제 뭐 달러 같은 거 ETF 이런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그 최근에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이런 쪽에. 왜냐하면 급등했잖아요, 채권이. 자, 그 수익률이 많이 이제 높아졌는데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사업비 차익 중심에서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자, 사업비 차익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예전에 보험회사 이익의 핵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비차익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에서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보험 본연의 차익 중심, 바로 위험률 관리 잘해서 이쪽에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보험사만이 살아날 것이다. 자, 전 보험사들이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쪽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의 확대 마찬가지예요. 보장성 보험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아까 저축성 보험을 낮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면요,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적립금도 많이 쌓아야 되지만 이 차익 의존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이자를 주기 위해서 무리한 또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보장성 보험의 확대도 앞으로 보험회사가 체질을 개설해야 될 부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요. 생명보험사의 부채 만기별 금리대별 현황이면 한번 보시면요. 자, 3%에서 5%, 3% 미만 뭐 이런 것들이 한 70%니까 일단은 이 정도면 그래도 크게 역마진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 고금리 상품이에요. 이게 한 30%가 되더라고요. 이 고금리 5에서 7%, 7에서 9%, 뭐 9% 이상짜리는 이제 다 사라진 것 같고요. 조금은 남아있겠죠. 퍼센테이지로 0이 나왔겠지만, 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30% 정도가 굉장히 역마진 나는 상품인데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그랬죠.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고 다른 대체 상품을 통해서 이 역마진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근 국고채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국고채가 제일 안전한데 과거에는 쉬웠죠. 국고채 수익률이 높을 때는 뭐 이자율보다 국고채 수익률이 높다면 아주 땅짓고 헤엄치기죠. 이자 받아서 주고 남기면 되니까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대체 투자를 적극 발굴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나 이런 쪽도 지금 유럽 쪽에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요. 직접 투자. 아까 말씀드린 미 국채나 그 다음에 미 달러 ETF나 이런 쪽 대체 투자를 통해서 역마진을 해소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하나생명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적자 나는 줄 알았더니 일단 적자는 안 났고요. 보장성 보험의 비율이 상당히 높였더라고요. 체질계산 54% 정도 이렇게 높여놨다. 그 부분을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봤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험사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보험사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저는 안 망한 데에 배팅을 두고 싶어요. 최소한 보험 빅3 포함, 그 다음 뭐 오렌지나 미래에셋생명 뭐 이 정도 되는 이런 대형 보험사들은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첫 번째, RBC 비율이 다 200%가 넘고요. 좀 취약하다고 하는 하나생명도 219% 정도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회사들이 지금 IFRS 17에 따른 체질 개선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업비 차익, 사업비를 떼서 먹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게 보험의 본연의 업무거든요. 위험률 차익이 뭐냐면 아까처럼 보험회사의 그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할 보험금을 적게 나갔을 때, 보험금이 적게 나갔을 때 그때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상품 설계라든가 위험률 관리에 보험사들이 치중을 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즘에 보험사들이 생존을 위해서 고무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본의 위기 극복 사례에서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일본하고 최근에 사이가 안 좋아서 사례를 일본으로 들어서 죄송한데요. 자, 과거에 일본은요, 지금 제로금리가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런데도 일본에도 생보사가 그럼 다 망해야 되잖아요. 아직 다 망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체질 개선을 한 보험사는 살아남죠. 당연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제로금리잖아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독일의 국채금리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유럽도 일례로 들면 뭐 악사라는 유럽의 이제 2대 보험사인데요. 24억 2천만 달러라는 흑자를 냈어요. 뭐 분기인가 뭐 연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체질 개선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 낮다고 한국 보험사는 이제 다 망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일본의 보험사들은요, 보장성 보험 비중이 84%다. 이렇게
체질 개설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국도 살아날 길은 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대체 투자 하고 있어요.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에도 진출을 했죠. 두 번째로 보장성 보험 판매 비중을 높이는 거다. 이 작업도 삼성도 하고 있고 하나도 하고 있고 교보도 하고 있어요. 엊그제 하나생명도 원래 40%대였는데 보장성 보험 비중이 54%까지 늘어났다. 제가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실적 발표할 때 다른 건 눈에 안 띄고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쭉 살펴를 봤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험회사 어렵긴 어려운 건 확실하지만 PBR이나 가격대가 디폴트 수준이다. 은행주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분석 불가다. 왜냐하면 이것은 망한다고 가정하고 배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 이하로 더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분간은 더 분석해 드릴 일은 없을 거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이하의 가격대는 망하는 가격대고 망한다고 가정하고 공매도 치고 배팅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자, 만약 안 망한다면 보유하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망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가격에 들어와도 진다. 있는 주식도 팔아야 된다. 이게 답이고요. 안 망한다. 제 설명을 듣고 안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잘 가지고 지금 가격에서 무모하게 던지는 그런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가격대까지 온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삼성생명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더 언급할 것도 안 해도 되고요. 하나생명이 최근에 너무 급락을 해서 PBR이 0.1%대죠. 자, 본업에서 그렇다고 해서 적자도 아닌데 국내 대형주가 0.1%대 PBR을 갖고 있다. 참 뭔가 좀 심각한 말 그대로 상폐나는 상장 폐지나 회사가 바로 내일모레 쓰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PBR 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험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런 종목들을 가져서 손실이 좀 커서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내용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